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의 반가운 반등. 뭔가 기다린 것 같아요, 시장은. 왜요? 왜요? 좋잖아요. 우리 저번 것께서도 일희일비하는. 아, 그럼요. 저는 네. 일일비 1초 비, 1초 희, 1초 비. 네. 1초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네. 네. 자, 공지사항 하나 먼저 하고 갈까요? 네네네. 시장 좋으니까. 시장 좋으면 또 공지사항도 하고 홍보도 좀 해야 그쵸, 되는데요. 그쵸. 저희가 미국 주식 미스터가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합니다. 오늘요? 아니요. 7월 8일 날, 네네. 토요일 날. 그쵸. AI 산업 분류 및 찐감별 노후 해갖고요. 네 분이 소구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 미스터에 올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네. 한정됐기 때문에 선착순이죠. 이 굉장히 소수 네. 규모로 한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이거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애플이 또 최고가라고요. 요건 이제 뭐 당연해가지고 제가 당연한 다루지도 거야? 않았습니다. 사상초가는 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달보다는 뭐 7월 달에 한 번이라도 갔다 떨어지든지 어떻게 됐건 7월 달에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네.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3.1%, 테슬라가 3.8%. 오늘 또 델타항공이 또 난리 났죠. 델타항공이 가이던스를 올려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6.8% 올라오면서 52주 최고가로 확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경제 지표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어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거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꽤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상치보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다우가 어저께까지 6일 연속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7일 만에 좀 반등했고요. S&P 500, 나스닥이 각 1%가 넘는 상승한 것이 오늘 하루에 간단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소비자 신뢰 지수. 네,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109.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09.7이요. 109.7 거의 110에 붙었는데요. 전망은 103.9였고요. 5월 수치가 102.5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 네, 이것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란 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경제가 어떻게 좋아질 거 아니야? 그냥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물론 2020년에 그 시작 팬데믹 전만큼은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2021년에 막 회복됐을 때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좀 계속 떨어지다가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은 다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이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네. 종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한 4%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전주에는 1%, 어저께 3% 떨어졌는데 이게 전전주 대비 보면 한 4%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딴 것도 훨씬 낫죠. 근데 오늘 좀 반등했는데 뭐 새로운 뉴스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손 잡아준 것밖에 없죠. 스노우플레이크랑 뭐 잘해보겠다 이런 거죠. 손잡아줬어요. 예, 요즘 주시장에서는 결국 큰 형들이 손 잡아준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보면 엔비디아 형이랑 네. 테슬라 형이잖아요. 네. 진짜 저는 손잡은 준 애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손을 잡힌 친구들은 밸류에이션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쵸. 훨씬 높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약간 좀 다르고 뭐 이런 정도의 전 차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오늘 3.8% 했는데요. 오늘 제일 재미난 거가 테슬라가 오늘 왜 올라갔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해석하는데 저는 그냥 뭐 쉬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겸손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의 테슬라의 오늘 주가의 전망을 제가 그대로 영어로 해드리면 제가 카피인 그 화면을 안 잡아왔는데 오늘은 no downgrade. 오늘 다운그레이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실 매일매일 네. 월가에서 계속 투자했던 네. 하향 소식이 있었죠. No downgrade. 오늘 상승한 이유는 no downgrade. and some help with Volvo야. 볼보에서 약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다입니다. 지금 다. 볼보에서 좋은 소식은 뭐예요? 모르셨어요? 한 곳 더 있었죠. 또 근데 한 거요? 사실 차지 포인트는 이제 얘네들도 이제 그 어댑터 쓰게 했다는 건 이제 네네.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오늘 또 구체화되면서 좀 올라간 겁니다. 손잡아줬기 때문에 올라간 애들이야. 네. 차지 포인트 이거죠. 오늘 볼보에서 공식 발표했죠. 이거는 볼보 화면을 갖고 왔어요. 볼보 화면. 볼보 차 좋은데. 볼보, 네. 볼보 전기차 마음대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슈퍼차지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볼보마저. 예, 함께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그런 볼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 남은 친구들 네. 있을 것이 되겠고요. 그 현대,
뭐 도요타 이런 것들. 현대도 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야, 거죠. 현대는 현대 북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고민 중이다. 네, 고민 중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고민 중이다 얘기했죠. 다만 제가 디테일한 건 우리가 기술적인 모르겠지만 그분에 따르면 지금도 쓸 수 있는데 쓰면 자기네가 전압이 미리 높아갖고 그걸 쓰면 약간 속도가 늦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예, 그건 뭐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현대차에서 고민하겠죠 그 부분을.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네. 볼보도 손을 잡았다. 네. 이 정도. 다만 이 정도가 뭐 다른 거 포드나 GM보다 약하잖아요. 그래갖고 월스트리트 저널 제목은 No Downgrade, 네. but some help with Volvo. 이게 오늘 제목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시장의 컨셉을 나훈아로 잡아야겠네요. 왜요? 나훈아. 왜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얘기하시는데 항상 콘서트 할 때 그 나훈아 선생님께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하시잖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나훈아 입장이 된 이제 큰 형님 기업들이고 우리 관객분들이 이제 그런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뭐 볼보도 아, 있고 그래도 그런 거죠.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손을 그래도 같이 잡는 거, 어쨌든, 악수하는 분들이죠, 예, 그분들. 악수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나훈아주들. 아, 이제 재밌게 취소하게 또 됐습니다. 지어주시죠. 아, 그럼 손 잡아준 게 아니라. 재밌게 현대 생각하니까 보고 그런 있어요. 얘기하면 또 큰일 나네요. 또 예, 예. 애국자인데. 자,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을 근데 보면은 다만 테슬라의 투자 의견은 조금씩 하향되고 있다. 네. 이건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랑 엔비디아 하나만 갖거나 두 개만 갖고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나쁜지도 않을 것이고요. 네. 그게 해볼 만한 그런 찬스가 분명히 있죠. 충분 선거할 찬스가 분명히 있죠. 다만 그런 분들은 주식 하루하루의 무브먼트에 등락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아, 왜냐면 본인이 진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잘 안 나올 거다. 그럼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우리 꾸준히 갖고 가는 게 나을 거다. 그렇게 만약 마음 먹고 두 주식 내지 한 주식만 올인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편하실 거다. 매일매일 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1.8%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어제부터 뭐 스노우플레이크랑 뭐 좀 더 잘해보자 네, 네. 얘기하는 건데 스노우플레이크도 오늘 한 3-4% 올랐죠? 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거 숫자가 이렇게 틀렸는데요. 애플은 다시 또 최고가 나왔습니다. 또 이걸 1몇% 올랐던 건데 이건 숫자 잘못됐습니다. 네. 이거 그냥 복사해서 지점장님한테 보고하시면 홍군형 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애플은 사상 지호가 오늘 또 종가로 깔끔하게 갔죠. 그래서 190.07입니다. 지금 2달러 남았어요. 190.07로 마감하면 올타임 하이로 마감되는 겁니다. 190. 금방 가겠는데요? 오늘 갈까요? 손만 뻗으면. 오늘 분위기 좋으면은 뭐 오늘 가는 거죠, 뭐. 내일 아침에 네. 사상 최고가. 그럼 헤드라인 딱 정립하는 거죠. 애플 근데 보면 저는 7월 달에 생각하는 게 이거 네. 아주 재미나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은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요거는 그냥 이거 12개월을 갖다 놓은 건데 네. 12개월인데 이게 뭐냐면 이 수치 이 흐름은 애플과 S&P 500의 애플의 상대적 강세를 언제 보이냐는 거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거가. 그래서 역사적인 그림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올해의 빨간색입니다. 역사적. 그래서 그만큼 올해도 애플이 지금 약 15% 정도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네. 예. 근데 보시면 제일 강했던 때가 언제냐? 7월이라는 겁니다. 7월. 7월에 항상 강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9월은 9월에 신제품 발표를 앞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 예. 7, 8월이 가장 상대적으로 주가의 등락을 떠나서 이거는 S&P 500보다 강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S&P보다 강했던 확률이 90%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원호 부장님이 항상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고 하잖아요. 아, 사과가 좀 일찍 열리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보면 7월부터 사갖고 뭐 12월에 파는 게 돈 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찌됐건 이겁니다. 그래서 7, 8 정도. 9월엔 또 상대적으로 좀 약간 부진했거든요. 네. 막상 발표나고 부진했고 그다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림은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애플은 시장을 이겨왔다는 그림이 되겠고요. 1년 365일. 다만 이거 월별로 봤을 때는 가장 강한 것이 7월과 8월이었다. 애플의 상대적 강세. 네. 이거 뭐 흥미로운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보여드렸고요. 나스닥이 이제 오늘 6월 말이면 뭐 오늘 내리면 끝나잖아요. 6월 네. 말일이 언제죠? 목요일인가요? 말일은 내일, 모레, 금요일. 금요일이 딱 30일. 30일이요? 아 그러네요. 나스닥 박이요. 나스닥 100이요. 지금까지 37%가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 보면은요. 네. 그렇게 보면 나스닥이 생겨난 이래 최고의 지금
나스닥 100입니다. 이건 나스닥 1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다음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가장 강했던 걸로 끝낼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급락이 없으면 오늘 내일 급락이 없으면 좀 상당히 강하게 끝날 것 같은데. 저 요거 예 보시면 요것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최근 15년 동안 그럼 7월이 어떨까 궁금하시잖아요. 7월이요. 최근 15년 동안에요. 7월 한 달에 나스닥 100 쉽게 해서 QQQ는 좋았는데요. 한 번도 빼진 듯 올랐습니다. 한 번도 100% 10월은 올랐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르는 달. 그러면 이제 쓰시 누구 이제 통계일 뿐이지. QQQ 사신다고요, 이러면. 그건 뭐 제가 말할 거 없고 그 통계상으로 보면 네. 최근에 15년 동안 네. 200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5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리먼 사태 포함해서 2008년부터거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4.7%였다. 네, 이 통계입니다, 통계. 네. 뭐 통계는 뭐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다들 아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백으로 잠깐 좀 돌아가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애플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애플이 더 사상치 효과 가면 저는 벅스에서도 멀지 않다고 봐야죠. 네. 버그셔에서 얘가 40% 넘게 애플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50% 돼가는 거죠. 지금 왜냐면 금융주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거의 50% 돼가는 건데 벅스에스가 10% 정도 모자르거든요. 네. 저는 벅스에스에 지금 볼만하다.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288층에 있습니다. 어디? 288층이요. 제가 처음에 샀던 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그걸로 말씀드리면 110층인가? 120달러? 12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뭐 더블 단다 보면 뭐 대단하다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미국 주식 좋은 거 오래 갖고 있으면 그냥 더블 나는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어서는 다음은 코스트코인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스트코가 그건 제가 오늘은 갑자기 그냥 갖고 왔어요. 뭐 준비 안 했던 건데 뭐 많이 오른 건 없습니다. 오늘요. 올랐는데 이 52주차도 약간 모자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 이거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느낌이다. 그냥 내피셜로. 좋은 이야기가 있나요? 좋은 얘기 뭐 특별하게 없죠. 없지만 코스트코가 좀 볼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월마트가 사상 최고가 뭐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면 그 단신으로 아주 조그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코스트코가 멤버십이 있잖아요. 멤버십이요. 네. 코스트코 멤버시라 그랬잖아요. 뭐 어머님이. 저 어머니 있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족 한 장 멤버. 갖고 가족 2개 주잖아요.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같이 사죠. 예, 그런 분들 멤버십 있죠.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멤버십 카드가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개인정보인데. 아, 개인 정보 써 있나요? 아니, 안 써있죠, 안 보이죠.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니, 넘어가고요. 어쨌든, 네. 저도 있어요, 주머니에. 아, 주머니 가지고 다니세요? 저 부부가 있으니까 그 카드 그걸 갖고 다니죠. 근데 카드 없어도 되죠. 전 현대카드에 보면 그거 보여주면 되니까. 아, 저 현대카드가 없어가지고.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마트가 사상체육관도 코스트코가 아직 거리감이 있거든요. 네. 작년 고점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 멤버십을 보면 가시면 뭐 부부나 같이 가는 건 뭐라고 안 그러죠. 네네. 근데 친구들끼리 가는 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럼 같이 가서 계산도 따로따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좀 해주세요. 이거 2개로 나눠주세요. 그쵸, 그러면 그쵸. 다들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그거 아시죠? 맞아. 친구랑 같이 가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하고 나서 그냥 계산은 2개 따로따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해주세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미국. 쉐어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코스트코가 이제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막겠다는 못하게 건데 한다. 일단은 자기네들은 규정이 바뀐 적은 없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엄격하게 하는데 약간 까다롭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처음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이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 넷플릭스가 효과를 있었다는 거 보고 아마 멤버십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추세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트코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코스트코를 지난번에 갔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양재동 갔는데 셀프 체크인 하는 거죠. 셀프 계산대 네, 있죠. 우리나라도 있나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거기 때 보면 자기의 개인 그 아이디 있죠. 다른 아이디 신분증을 확인하는 걸 추가했다는 인증? 겁니다. 예, 그런 뭔가 추가했다는 걸 오늘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하는데 약간 깝깝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냥 친구랑 같이 가도 한꺼번에 계산하고 친구한테 현금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알 바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뭔가 네.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 조금 맞겠다. 이제 넷플릭스처럼 그냥 네. 뭐 쉐어해서 수익을 깎아먹는 요소를 막겠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결국 멤버십을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쵸. 그 넷플릭스가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나저나 카드 네. 재발급은 쉽게 되나요? 어떤 카드 재발급이요? 코스트코 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없네요. 가서 말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가서 말하면 어머니랑 같이 가면 막 무조건 예, 해주죠. 잃어버렸습니다. 네. 자, 코스트코에 이어서는 또 어떤 기업 볼까? 델타항공 6.8%가 올라오면서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요. 전 계속 말씀드린 항공이 뭐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안 하지만 네. 항공주는 여튼 이건데 이거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이제 8.15 광복이지만 네. 미국은 이제 처음에 6월달에 이제 썸머 해갖고 썸머 여행이 시작됐고 네네. 진짜 큰 거가 이제 7월달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아, 이때 또 막 불꽃 축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워싱턴 네. DC에서도 하고 뭐 미국 미국에서도 전역에서도 하고, 하고 막 유튜브에서 생중계 많이 맞아요. 엄청 멋있어요.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불꽃쇼라는 거가 지난주에서는 BTS거든요. 아, 여기 한강에서 했던 게 가장 화려했나요? 그게 시간도 가장 길었고 단일 걸로 20분인가 했잖아요. 그래요? 그거 안 못 보셨어요? 봤네요. 못 봤어요. 유튜브로 다 있는데. 다시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엄청나요. 이번에도 엄청 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기념 휴가가 여행수가 사상 최대로 기록할 거라고 지금 누가 했냐면 트리플A에서 했어요. 네. 트리플A는 미국에 계시면 대부분 아마 거기 멤버십이거든요. 트리플A에 따르면 자동차랑 항공 수요가 사상 최대로 나올 것 같고요. 네. 2019년 기록을 당연히 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행기 여행이 417만 명 이미 늘어나고 운전 여행도 작년보다 4%로 나서 엄청날 거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또 뭐라 할 수 있냐면 소비 있잖아요. 소비. 이때 또 세일 많이 하잖아요. 네? 독립기념일 맞이해서 세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6월 3주차 카드 소비한 걸 발표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6%인데 하락률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휘발유 제한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뭐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항공 여행 관련한 소비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관련 표들인데 이 어떤 여행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기타 특징주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아, 보셔도 돼요. 하나 더 봐주세요. 이거죠 뭐. 아, 왜 이렇게 웃어요? 아, 좋은 회사다. 트랜스다임 오늘 또 얘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화면 보여주시면 주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트랜스다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피디님. 트랜스다임. 이거 진짜 좋은 저희 회사다. 이거 지분 1도 없고요. 저도 뭐한 주도 없고요. 주주도 아니고요. 0.1주도 없는데 하여튼 정말 제가 잘하네요.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섹시한 회사 절대 아니고 뭐 떨어질 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들 좋은 회사 한번 찾아보시라고 각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트랜스다임을 끝으로 기타 특징주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시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